네, 북한이 또 한 발 치고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 김정봉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평화적 우주로 이용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 인공위성이라 그랬는데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까지 익혔다. 그러니까 결국 미사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심정숙 기자, 네. 북한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인데요. 그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도입 기술을 확보했다. 빠른 시일 안에 핵산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기술이 뭔가 한 단계 큰 진전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재진입한다는 것, 우주로 나갔던 미사일이 재진입한다는 게 무언지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쏘았던 미사일들은 네. 스커드 아닌 노동입니다. 이거는 해발 고도가 스커드 같은 경우는 8, 90km, 네. 노동 같은 경우는 한 130km에서 140km 올라갔다가 네. 재진입하는데 네. 그러면 표면에 닿았을 때는 네. 속도가 음속으로 한 마하 9. 음속의 9배.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탄두의 그 표면의 온도가 2000도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대륙간 탄도탄이면은 네. 해발 고도가 1000km에서 1500km까지 올라가고 아니, 하늘 위 1000km까지 그래서 올라갑니다. 150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면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네. 대기권은 해발 100km부터 대기권을 치는데 네. 대기권 도착했을 때 벌써 네. 한 초속 8km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온도가 한 6000도 이렇게 되죠. 표면 자, 온도가. 주장했던 것이 뭔가 발사체를 쏘면 이렇게 날아갔다가 여기서 위성을 딱 떨구고 위성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전 공전을 계속 하게 되고 나머지 이후 포물선 이 뒤쪽 부분은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보통 대기권에 들어오면 산소와 충돌 때문에 섭씨 6000도의 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일본의 그 위성이 자,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온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통 무중력 상태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불타는지 저 모습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불빛보다 밑에 있는 작은 점이 그 우주체입니다. 위에는 벌써 방열 장치가 없기 때문에 타버리는 거고요. 아래쪽 작은 점은 방열 장치 때문에 대기권 진입 때 발생하는 열에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저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2010년에 촬영한 일본 위성체 관련된 소식인데 저렇게 불에 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술을 우리는 갖게 됐다.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요.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은 네. 김정은이가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커먼 물체를 네. 보여줬습니다. 그 탄두가 제가 볼 때는 탄소 복합체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내열제는 탄소가 아니면 네. 세라믹으로 만드는데 네. 색깔이 검은 거 보니까 탄소로 만든 그 내열제를 앞에 붙여가지고 자, 저거죠. 북한에 저게 이제 탄소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이제 6000도 이상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다고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건데요. 저게 이제 단열재가 잘 있어서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다 그거군요. 그래서 저 아까 밑에 부분에는 네. 쇠붙이가 있었는데 쇠는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기 요 사이에 아랫부분에 있던데 그 부분은 쇠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사에 사용했던 거란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지상에서 네. 강력한 열을 분사를 해서 실제 상황 똑같은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열을 올려가지고 실험을 했던데 그 탄두가 보호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유엔 무대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는 평화적 우주 이용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후반에 누군가 남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건 관심이 없다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것이 허구임이 하나둘씩 스스로 자신의 말을 부인하게 되는 건데, 자,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로 인해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스스로 부인된 겁니다. 듣겠습니다.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의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 대응하여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입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가 네. 이걸 대륙간 그 탄도탄으로 그 발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 현재 한국과 미국이 네. 북한에 대해서 그 유엔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네. 또 최근에 우리 저 한미 그 히저러브 훈련하고 그 독수리 연습을과 관련해서 북한이 참관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그 자기 국제적인 금기를 깨고 네. 그걸 위성이 아니고 네. 미사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동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인 인공위성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국회에서도요, 이거 결국 위성 정도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체로 그런 얘기 나오기 않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본인이 스스로가 밝혔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자, 서울 해방작전이라는 것, 우리의 그 쌍용작전, 그 상륙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철호 새누리당 간사가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음성 듣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평약 진격훈련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역을 해왔습니다. 서울 모형을 그려놓고 거기에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훈련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서울 모형들 다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나 보죠? 그건 뭐 이 위성 사진으로 다 파악이 되니까 뭐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네. 채널A 그 탑10에서 네. 그 평안북도 영변에 있던 네. 그 시설을 우리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서울의 각 지역에 이름을 붙여놓고 네.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기에 네. 서울이라고 해서 모형을 만들어놨지만 네. 실제 서울 모형하고 좀 많이 달랐다고 네. 우리가 그때 평가를 했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비군 훈련장 있는 것처럼 한 건물도 하나 있고 또 뭐 이 차도도 있고 뭐 횡단보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건 서울 해방작전이라는 건 북한 스스로 밝혔던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평양 진격 그리고 상륙을 전제로 한 그 쌍용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좀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서울적 어떤 특정 지역 어느 구를 상정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그 방영했던 장면하고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통상 보면은 북한이 이 특수부대가 네. 고공 낙하를 해서 침투하는 훈련하는 건 되게 청와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네.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네. 청와대 북악산하고 청와대 관저, 네. 그다음에 집무실, 그다음에 뭐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그 장소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네. 고공 낙하를 직접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투 훈련을 하죠. 실제로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침투 훈련을 합니다. 고공 낙하를 침투 네. 훈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평소에 쭉 계속 모셨습니다. 오늘 요 소식만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모셔서 북한 관련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